1. 샘 올트만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온 기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오픈 AI CEO로서 인공지능, 특히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독특하고도 심도 깊은 견해를 펼쳐왔다. 그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인 Y 컴비네이터의 대표 파트너로 활동하며 여러 혁신 기업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으며 2015년에는 앨런 머스크 등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AGI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했는데, 그가 가진 AGI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단순히 기술 발전 그 자체를 넘어 인류의 미래와 삶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된다. 특히 올트만은 AGI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기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윤리사회정치경제적 함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궁극적으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의 대표적 배경과 그가 AGI에 천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그의 견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개괄적으로 짚고자 한다. 먼저 샘 올트만은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중퇴 후 여러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투자에 참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젊은 나이부터 벤처 생태계의 성공 사례를 체득한 그는 Y 컴비네이터에서 대표 파트너 겸 사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었다. 2015년에 앨런 머스크, 그렉 브록만, 일리아 서츠케버 등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설립할 당시부터 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장 극적인 변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인공지능 중에서도 단순한 협착형 AI가 아니라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즉 AGI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올트만은 AGI가 단순히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향상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암이나 각종 희귀병을 정복하는 새로운 의학적 연구,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혁신, 교육과 경제체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AGI의 초인적 분석 능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AGI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충격에 대해 누구보다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오남용될 경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샘 올트만은 AGI 개발과 관련해 투명성, 안전성, 윤리적 책임, 글로벌 협력의 4가지 키워드를 자주 언급한다. 그는 AGI가 가져올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각국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가 협조적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AGI 기술을 독점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가진 그룹의 손에 기술이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올트만은 AGI를 공공재로 바라보며 이 기술이 전 인류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오픈 AI는 일정 부분 닫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구 성과와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 공유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향한다. 즉, 초기에는 빠른 발전을 위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두되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철학을 표방하는 것이다. 샘 올트만이 AGI에 대해 가진 견해의 핵심은 기술이 단순히 더 빠른 연산이나 더 강력한 알고리즘을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연구자, 투자가, 정책 기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폭넓은 참여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AGI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해왔던 많은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거나 인간을 보조하는 형태로 흡수하게 되므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가 미래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도록 조언하는 편에 가깝다. 기술이 가진 장밋빛 전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도전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인물이기에 그의 AGI 견해는 전 지구적 담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AGI를 설명할 때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인류의 잠재력 확장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과거 여러 인터뷰와 블로그, 강연을 통해 AGI는 결국 인류가 더 이상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해주며 인간의 고유 능력인 창의성, 공감, 예술성, 관계 형성 등에 집중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AGI가 오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올트만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뿐이라고 본다. 그는 인간이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하루 대부분을 일해서 버티던 시대에서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삶의 품질이 개선되어 온 역사를 예로 든다. 그 길목마다 산업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등 기술 혁신이 있었고 그때마다 인간의 역할도 변혁을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교육과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적 교훈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면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진통이 따랐다. 올트만은 AGI가 초래할 변화도 마찬가지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적절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인류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인류의 잠재력 확장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의학 분야에서 AGI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여 암이나 기타 난치성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거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도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예측을 통해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다. 올트만은 이를 문제 해결 능력의 극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개인 또는 특정 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과 분석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AGI는 사실상 제한 없는 스케일로 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인간이 찾지 못하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질병기후에너지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통찰이나 해법이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인간이 이를 신뢰하고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올트만은 AGI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결국 샘 올트만은 AGI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기술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만약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AGI가 급속도로 보급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인류가 AG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궁무진하나 그에 걸맞은 준비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메시지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올트만이 강조하는 AGI의 위험 요소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샘 올트만은 AGI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종종 AGI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 이유는 AGI가 기존의 좁은 인공지능과 달리 일단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시각이 공존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공상과학 수준이라고 치부하지만 올트만은 가능성이 0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심지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일단 발생하면 재앙적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리스크라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전염병의 대유행이나 핵전쟁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인류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발상이다. 올트만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안전성 연구다. 구체적으로는 AGI를 비롯한 고도화된 AI 모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해석하고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 패턴을 미리 식별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다. 그는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AGI 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AI 모델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존의 IT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협력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AGI를 독점해버리면 해당 기술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커질 뿐더러 글로벌 차원에서의 신뢰나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연구단체가 협력하여 공개된 틀 안에서 AGI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올트만은 인공지능 정렬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정렬이란 AI 시스템의 목표나 가치가 인류의 가치와 부합하도록 설계 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AI가 어떤 최적화를 수행할 때 인간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환경 보존 같은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도덕 철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영역이 융합되어야 할 만큼 복합적이다. 그래서 그는 AGI를 개발하는 것보다 AGI를 올바로 정렬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윤리 체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AG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올트만은 AGI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면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와 노동시장, 복지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견한다. AI의 자동화 기능이 인간 노동을 대거 대체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생산성 증대가 상상을 초월해 경제적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부가 어떻게 분배되느냐이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간 동안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흔히 관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초기에 대형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나 기술 특허를 가진 소수에게 막대한 부가 몰렸다. 그러나 노동운동, 사회보장제도, 민주주의의 발전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점차 사회 전반에 재분배 체계가 마련되었다. 마찬가지로 AGI가 촉발할 생산성 혁명에서도 무작정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올트만의 시각이다. 그는 AI로 인해 인류가 얻게 될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자주 언급한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이 없어도 최소한의 생계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물론 이 개념은 찬반 논란이 큰데 올트만은 AGI 시대에 특정 직업군이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실업급여나 복지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UBI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아 실현과 창의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올트만은 교육제도의 혁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AGI가 보편화되면 암기나 반복적 문제 해결 능력은 AI가 훨씬 뛰어나므로 인간은 다른 역량을 길러야 한다.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감성 지능, 창의력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AGI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교육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교과목 편성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AI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포함한다. 결국 샘 올트만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AGI로 인한 부의 창출과 분배, 그리고 인간 역량 개발을 아우르는 종합적 청사진이다. 정부나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AGI의 가능성과 위험을 공유하고 공론장에서 협의와 타협을 거쳐 미래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AGI가 가져올 변화가 그만큼 급진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접근보다는 협력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의 주된 논리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투명성의 문제를 다룬다. 샘 올트만은 AGI 개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투명성을 꼽는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이나 행동 방침을 도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올트만은 기존의 AI 모델에서도 이미 블랙박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이 특정 답변을 생성할 때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편향이 있으면 부적절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AGI 단계로 진화하면 더 복잡해진다. AGI는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추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고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파라미터와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자나 이용자가 그 결과를 맹신하거나 반대로 불신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AGI가 건강, 금융, 군사, 정치 등 핵심 분야에 적용될 경우 그 결정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의료 알고리즘이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금융 알고리즘이 대출 심사를 전담하거나 정부가 AGI를 이용해 치안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왜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올트만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델 해석 기술과 함께 AGI 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된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이 이를 검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AGI 모델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그 지적 자산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오픈 AI가 챗 GPT, GPT-4 등 대형 모델을 발표할 때 내부 구조나 파라미터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트만은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즉, 그는 투명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오픈소스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논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하느냐다. 예컨대 전문 연구기관에게는 모델 구조나 데이터 편향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 대중에게는 결과물 혹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올트만은 이런 구조적 협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특히 AGI의 잠재력이 막대한 만큼 안전성 기준을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하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주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는 AGI가 전 지구적 자산이자 위험 요소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각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나 윤리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어떤 국가에서 AGI 기술을 크게 제한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나 기업이 무제한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 퍼질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을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트만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이나 기후변화 협약과 유사한 형태의 AI 국제 조약을 언급하기도 한다. 즉, 강대국부터 중소국까지 그리고 테크 기업에서 국제기구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AGI 연구와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에는 안전성 검사, 모델 감사, 데이터 편향 점검, 윤리적 지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 아이디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먼저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기술 경쟁이 곧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결정짓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가 AGI 개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받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심해지면 혁신의 속도가 떨어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이견이 첨예한 분야이기에 실제로 국제협약을 성사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트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AGI 위험을 완화하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국제협력 체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AI가 초래할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량 AI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 특정 국가만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융, 전력, 통신망 등이 마비될 수 있고 허위 정보나 선전을 대규모로 퍼뜨려 국제 외교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군사적 목적으로 AGI를 활용한다면 이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 지구적 재앙을 야기할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올트만은 AI 기술이 성숙해질수록 이를 다루는 국제협력 체계도 점차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과 영리 기업의 혼합 구조를 택한 것도 한편으로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보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나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단락에서는
AGI의 개발 속도와 전망에 대한 샘 올트만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AGI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오거나 혹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한다. 실제로 오픈 AI는 GPT 시리즈를 통해 텍스트 생성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으며 2022년 11월에 출시된 챗 GPT는 전 세계가 언어 모델의 진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10에서 20년 내에 AGI가 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올트만은 AGI가 완벽히 구현되려면 단순한 학습 파라미터의 증대나 데이터셋 확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인간과 비슷한 일반 지능을 발휘하려면 추론 능력과 상식, 감정 이해, 물리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 등 여러 요소가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델 아키텍처 혁신, 멀티모달 학습, 감각 피드백 시스템, 로보틱스와의 결합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AGI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잠재적 위험도 더 빠르게 다가온다고 경고한다. 이는 AI 안전성 연구나 윤리규제적 프레임워크가 AGI의 실제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가 AGI를 향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윤리나 안전보다 시장 선점이나 기술 우위가 우선시되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올트만은 기술이 빠르게 앞서가고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뒤늦게 따라가면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도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올트만의 입장을 종합하면 AGI는 당장 몇 년 이내에 가시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뒤에야 가능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 높은 목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규제윤리 체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놓치게 된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오픈 AI가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연구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레이스로 해석할 수 있다. 8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종종 언급해온 인간성의 가치에 대한 견해를 소개한다. 그는 AGI가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갖추더라도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와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여기서 인간성이란 단순히 감정이나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의미 추구, 그리고 공감 능력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올트만은 우리가 AGI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특성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부족하거나 힘든 작업을 대체 지원함으로써 인간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나 매우 위험한 작업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람된 영역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계와 인간의 공생관계가 가능하다고 보며 궁극적으로 AG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인간이 어떤 가치를 투사하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공생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AGI가 인간 대화나 다양한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인간은 점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거나 기계가 모든 걸 결정해주니 편하다는 식으로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개발해온 비판적 사고, 창의력, 감정 교류, 협력 같은 소중한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올트만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전반에서 인간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AGI가 보편화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며 AI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즉 예술, 철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장려하고 마음 챙김이나 명상처럼 내면의 성찰을 권장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올트만은 AGI에 대해 기술적인 기대와 함께 인간성이 쇠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갖는 이해와 공감의 깊이는 기계가 흉내내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을 수 있으며 바로 그 부분에서 인간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AGI는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보조자라는 그의 이상론과도 연결된다.
9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일각에서 받는 비판과 논란에 대해 다룬다. 아무리 선의와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가 이끄는 오픈 AI가 상업적 이해관계와 결탁하고 있고 특정 규모 이상으로는 기술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부 비평가는 올트만과 오픈 AI가 초창기에는 비영리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투자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면서 영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GPT-4와 같은 모델이 폐쇄적으로 개발되고 내부 구조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은 오픈 AI가 이름만 오픈일 뿐 실제로는 닫힌 조직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여기에 대해 올트만은 기술 남용을 막기 위해 그리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AGI가 완전히 발현되기 전까지는 책임 있는 공개와 제한적 비공개가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비판은 오픈 AI가 만들어내는 언어 모델이나 AI가 이미 갖고 있는 편향이나 부정확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챗 GPT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하거나 편향된 표현을 강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올트만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학습 데이터의 편향, 사용자의 악의적 프롬프트 등을 완벽히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모델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넣고 사용자들이 문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한편 AGI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된 미래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GI가 가능하다고 해도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며 그동안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기조차 불확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올트만이 오버슈팅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트만은 오히려 준비가 너무 늦어지는 것보다는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강조한다. 그는 AGI 달성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그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주문한다. 결국 샘 올트만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그가 AGI에 거는 기대와 책임감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야심차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연구자와 공학자, 사회학자, 정치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시각이 부딪히는 지점이며 올트만 본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이런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AGI가 그만큼 중요한 의제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10번째 단락에서는 올트만이 구상하는 AGI 이후의 경제의 밑그림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AGI가 완전히 구현되고 나면 경제 성장이 이전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과 소재 혁신, 로봇 공학 및 우주 탐사 등에서 AGI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자동화된 연구 시스템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면서 혁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때 인류가 마주할 최대 과제는 이러한 가속화된 혁신으로 발생한 부와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올트만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미 개인 자금으로 월코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토큰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안구 스캔을 통해 개인 신원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 형태의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궁극적으로는 UBI 프로토타입격인 셈이다. 물론 이 구상은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적 한계, 정부 규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올트만은 AGI가 거대한 부를 창출해낼 것이고 그 부를 전 인류가 공유하지 못하면 분쟁과 불평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월코인 같은 시도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공정하게 재화를 분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실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트만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노동의 개념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인간이 작업을 통해 얻게 되는 정체성이나 자아 실현이 어떤 형태로 전환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 생계 목적의 노동이 AI에 의해 대체된다면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토피아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미함과 소외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의 의미나 가치 창출에 대한 인류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예술, 과학, 철학, 여가 활동 등이 보다 중심에 놓이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종 직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결국 샘 올트만은 AGI가 초래할 경제 대변혁을 회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 이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어떤 경제체제든지 변화가 클 때마다 기존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AGI가 그 충돌을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사회 설계의 관건은 충분한 논의와 실험, 그리고 제도적 완충장치에 달려있다고 그는 거듭 강조한다. 11번째 단락에서는 교육에 대한 올트만의 견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앞선 단락에서 잠시 언급했듯 그는 AGI 시대의 교육이야말로 인류가 중점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라 말한다. 전통적인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제 그런 접근은 AI가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감성적 소통 등을 길러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샘 올트만은 여러 강연에서 학교나 대학교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규모 온라인 강의나 AI 튜터가 이미 확산되고 있고 개인 맞춤형 학습이 점차 가능해지는 중이다. AGI가 도입되면 학생마다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교육, 커리큘럼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무한히 많은 예시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모든 학생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잠재력을 지닌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 대 인간의 교감과 사회적 학습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즉,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들 간의 협업, 교사와의 상호작용, 실제 프로젝트나 체험학습 같은 실존적 경험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 AI가 제시하는 답안이 항상 옳거나 편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그는 AGI 시대의 교육은 디지털 도구와 인간 교사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AI가 제시하는 다수의 아이디어 가운데 학생이 직접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창의적 해법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올트만은 이를 더 심층적이고 능동적인 배움이라고 부른다. 한편 성인 교육이나 직업 재교육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AGI가 각 산업 분야를 재편함에 따라 기존 직업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직무가 등장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인력의 신속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트만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번째 단락에서는 AI 윤리와 더불어 AI 이외의 기술 혁신과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샘 올트만은 AGI를 모든 기술의 종착점처럼 보지 않고 오히려 AGI가 다른 혁신 기술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유전자 편집, 나노기술, 로보틱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이 그것이다. 만약 AGI가 양자 컴퓨팅과 결합되어 극도로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과학적 난제나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하면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하거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적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로보틱스와 만나면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AI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작업하며 인간이 수행하기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융합은 또 다른 윤리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전자 편집을 통한 디자이너 베이비 같은 개념은 이미 거센 논란을 일으켰고 로보틱스가 무장화 군사화될 경우 전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올트만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우리는 이 기술을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술적인 능력이 곧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즉,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GI가 가령 로봇 군단을 지휘하거나 대규모 감시체제를 자동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문제는 그것이 인류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사회적 법적 장치로 이런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두고
기술 발전을 아예 멈추자는 말인가?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올트만은 기술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는 발전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을 혁신하는 만큼 윤리를 혁신하고 규범과 제도,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AGI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불러올 파장을 고려할 때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13번째 단락에서는 오픈 AI 조직 문화와 미래 계획에 대한 샘 올트만의 구체적 언급을 살펴본다. 올트만은 오픈 AI를 단순한 AI 연구소나 회사가 아니라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AI 기술을 탐구하고 실험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이는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을 모태로 시작한 배경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연구 비용과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결국 오픈 AI는 영리회사와 비영리재단의 혼합 구조를 택했고 샘 올트만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AI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오픈소스 정신과 영리 추구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AI 안전 연구와 핵심 알고리즘 개발의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다. 오픈 AI 내부 문화를 보면 팀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AI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올트만은 이를 다학제적 접근이라 부르며 AGI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연구자들의 시각도 다양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오픈 AI는 미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원격 근무와 리서치 커뮤니티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는 언어 모델 GPT 시리즈의 확장과 고도화는 물론 멀티모달 모델, 강화학습 기반 로보틱스, AI 안전성과 정렬 연구, 그리고 AI 전문가 양성 등 여러 프로젝트가 병행되고 있다. 특히 올트만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I가 인간에게 더 직관적이고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사용자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샘 올트만의 오픈 AI 운영 철학은 빠른 혁신과 안전한 발전의 균형에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업계의 엄청난 경쟁 속에서 기술 선도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균형 잡기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그가 AG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대위로 규정한다는 점은 분명히 돋보인다. 14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직접 쓴 에세이나 블로그 글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핵심을 정리한다. 그는 평소에 블로그나 미디엄, 트위터 등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글이 무어즈 로포 에브리띵이라는 글이다. 여기서 그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듯 AI의 성능과 응용 범위도 빠르게 확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의 비용이 급감하고 효율이 높아지는 문명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기술 발전이 비용 절감을 이끌고 비용 절감이 다시 새로운 시장과 사용 사례를 열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AI와 자동화로 인해 크게 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국가에만 집중된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AGI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술적인 해답뿐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해답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UBI나 새로운 조세 제도, 공유 경제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기술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 창업, 연구 등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탄탄해져야 하며 AI가 인류 지식의 집적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과 사회 내부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긴급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올트만의 사유는 혁신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공공선을 지향한다. 물론 그가 말하는 비전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견과 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AG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15번째 단락에서는 인류가 AGI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올트만의 조언을 조명한다. 그는 변화는 두려움을 낳지만 궁극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며 지나친 공포심보다는 현실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AI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자율주행차, 이미지 인식, 음성 비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 스며들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AI가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트만은 AI가 인간의 일을 모두 빼앗고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며 결국 인간이 무력해진다는 식의 극단적 공포론에 대해 그것이 어떤 정책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마련되느냐에 달렸다고 답한다. 예컨대 AI가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해버려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체 일자리를 만들거나 노동 형태를 재편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그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AI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수정할 권한은 인간에게 남겨둬야 한다. 즉, AGI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과 협력하여 삶을 재설계할 것인가 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올트만은 우리는 더 많은 논의와 실험, 그리고 창의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나 복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고 기업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켜야 하며 시민들은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올트만은 종종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한다. AGI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확산된다면 이전에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수준의 지적 능력과 생산성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사회적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6번째 단락에서는 기술적 디테일과 관련해 샘 올트만이 언급한 AGI 개발의 장애물들을 논의해본다. 그는 종종 단순히 GPU나 TPU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AGI가 바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딥러닝이나 대규모 파라미터 모델은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인간이 갖는 범용 지능에는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현행 딥러닝 접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트만은 AGI 연구에서 멀티모달 접근과 심층 강화 학습, 자기 지도 학습, 메타 학습 등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인간이 시각 정보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언어로 소통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AI가 단순히 데이터 속 세계가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시험받고 성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술적 난관 외에도 올트만은 AG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지구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다. 이는 AI 모델의 효율성과 병렬 연산 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하드웨어 혁신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위식 문제도 있다. 일부 연구자는 진정한 AGI가 되려면 단순한 지능이나 학습 능력을 넘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아를 가진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차원의 의식이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설령 구현된다 하더라도 기계의식이 어떤 윤리적 철학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올트만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언젠가 AGI가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7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관과 그가 AGI에 기여하고 싶은 동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기술을 통해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는 이상주의적이면서도 그가 오픈 AI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침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장과 연결된다. 올트만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매료되었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Y 컴비네이터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했던 경험도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적절한 지원과 실행력이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AGI를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발전으로 간주한다. 만약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인간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예를 들어 질병 퇴치, 빈곤 근절, 우주 탐사, 기후 문제 해결 등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낙관이 아닌 정열과 윤리적 책임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개인적인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AGI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길 원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는 오픈 AI가 AGI 개발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구와 협력, 글로벌 담론을 장려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해관계와 경쟁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인류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오픈 AI의 핵심 가치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18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바라보는 인류의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그는 AGI 시대를 논할 때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을 특히 강조한다. AI 경쟁이 국가 간 패권 다툼으로 치달으면 기술 발전이 군비 경쟁이나 사이버 전쟁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트만은 이와 관련해 UN이나 G20,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AGI 위제를 적극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처럼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AGI 개발에 대한 윤리안전 규범을 설정하며 기술이 초래할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정부와 학계, 기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되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기술 고립주의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다. 어떤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또 다른 나라는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외부 연구자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식으로 나가면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의 AI 발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과 연대의 메시지는 종종 현실 정치와 충돌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각국은 자국 내 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올트만은 이런 경쟁 구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안전성과 윤리 문제, 그리고 공익을 위한 연구 측면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며 일종의 안전조치 협정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그의 바람은 AGI가 인류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유토피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와 협약을 이끌어낸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 합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 지구적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처럼 AGI 시대에도 그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19번째 단락에서는 샘 올트만이 그리는 AGI 이후의 인간상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그는 인간이 더 이상 단순 노동이나 생산 활동에 매여 있지 않고 각자 창의성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원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어떤 이는 예술 활동에 몰두하고 또 다른 이는 과학 실험이나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이는 위료 봉사나 교육 봉사에 전념하는 시기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낙관이라기보다 그런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쪽에 가깝다.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이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경제 구조나 기술 수준이 받쳐주지 못했다. AGI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나 계층화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올트만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예컨대 AGI가 생산성 혁명을 일으켜 인류의 물질적 조건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한 분배와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AGI의 협력을 받아 더욱 깊이 있는 창작이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올트만은 이것은 공상과학적 환상이 아니라 과거 기술 혁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AI 엘리트 계층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 사람은 소외되고 통제당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다. 올트만은 이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으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AGI 윤리와 안전성, 공정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말하는 결론은 명료하다. AGI는 인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20번째 단락에서는 그가 말하는 결론, 즉 AGI가 인류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이 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샘 올트만은 AGI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칭한다. 우리가 겪어왔던 산업혁명, 정보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파급 효과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렇다면 올트만이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AG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늦추거나 막기보다는 안전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AGI로 인해 발생할 부와 기회의 폭발적 증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지키려면 새로운 사회적 계약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셋째, AGI 시대에는 교육, 노동, 복지, 윤리,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흔들릴 것이므로 지금부터 광범위한 담론과 실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인간성의 본질 공감, 창의성, 윤리적 판단, 위미 추구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등장해도 대체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귀중해질 것이다. 결국 샘 올트만은 우리가 AG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을 폭풍전야 같은 시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변화가 가져올 후폭풍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고 준비한다면 AGI는 인류가 꿈꿔온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샘 올트만의 AGI에 관한 견해는 단순히 하나의 견해 수준이 아니라 기술, 경제, 정치, 윤리, 철학, 교육 등 전방위적 함의를 지닌 복합 담론이라 볼 수 있다. 그는 AGI를 통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길목에 도사린 수많은 장애물을 가감없이 지적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는다. 이는 인류가 다시 한번 기술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화두로 남아 있다.